민수야, 이젠 정말 추워서 안 되겠다.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보일러를 조금만 틀면 안 되겠니? 엄마, 또 그 얘기예요.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빠듯한데 좀 참아주세요. 내가 보일러 틀자고 할 때마다 넌 어떻게 참으라고만 하니?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손발이 얼 것 같은데 말할 데가 없지 않니? 어머님, 저희도 돈 때문에 힘들어요. 어머님 방에 전기장판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전기장판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구나.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엄마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다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아끼는 건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 네 말대로 다 네 가족을 위한 거겠지. 그런데 난 이 집에서 네 가족의 짐이 된 것 같구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습이 아깝다고 보일러 틀지 말라는 냉정한 아들에게 복수하는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변두리에 자리 잡은 오래된 25평형 아파트. 68세 김순자 씨는 이곳에서 남편과 긴 세월을 함께 보냈지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쓸쓸히 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가족과 함께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적막했던 집에 웃음이 돌아오는 듯했다.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고 두 손녀의 제잘거림이 순자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생활은 점점 순자 씨에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현실로 다가왔다. 손녀들은 귀엽지만 점차 활동량이 늘어 어지러운 거실은 정리될 날이 없었고 며느리와 생활 습관 차이에서 오는 작은 갈등이 쌓였다. 무엇보다 겨울이 되자 남편과 지낼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보일러 사용 문제를 두고 민수가 자주 잔소리를 하며 공과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순자 씨는 마음 한구석이 시리기 시작했다. 김순자 씨의 외아들 민수는 42세로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 라며 어머니를 모셔오는 결정을 누구보다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함께 살게 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수의 생각은 점점 달라졌다. 회사를 다니며 아이 둘을 키우고 아내와 함께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벅찼다. 어머니가 종종 잔소리를 하거나 자신의 방식과 다른 생활 습관을 고집할 때마다 그는 짜증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과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엄마, 보일러는 하루에 딱 한 번만 틀고 꼭 끄세요. 가스비 장난 아니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곤 했다. 아내와 아이들도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방이 서늘한 것도 모른 척하는 모습에 순자 씨는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민수의 이런 태도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그의 고단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섭섭함이 쌓여갔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김순자 씨는 점점 더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 오랜 세월 살아온 몸은 젊을 때처럼 추위를 버티지 못했지만 민수의 단호한 말투는 어머니를 위축시켰다.
엄마,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보일러는 낭비예요. 민수는 공과금 고지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어머니를 나무랐고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파트 안의 냉기는 보일러를 켜지 않는 밤이면 더 깊게 스며들었고 이불 속에서조차 손발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순자 씨가 조금만 더 틀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묻기라도 하면 민수는 두꺼운 옷을 좀 입으시고 이불을 덮으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요. 라며 차갑게 돌아섰다. 이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전에 따뜻했던 민수의 모습을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녀는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자책하기도 했지만 보일러를 쓰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여느 때처럼 두꺼운 겹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나섰다.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끝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떨렸다. 부엌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얼굴이 얼얼했지만 아들 가족을 위해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후줄근한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손을 비벼가며 찬물에 야채를 씻는 동안 순자 씨의 손끝은 점점 더 얼어붙어 갔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 지영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렸다. 어머님, 보일러 너무 자주 틀면 안 돼요. 조금 참으시고 옷을 더 껴입으시면 되잖아요. 지영의 말은 걱정 섞인 말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무관심을 순자 씨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 모두 따뜻한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자신은 차가운 부엌에서 고단한 손으로 밥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없이 서글펐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리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더 큰 상처였다. 순자 씨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점점 더 작은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다. 보일러를 켜달라는 요청조차 마음속에서 억눌리며 대신 전기장판 하나로 방 안에서 추위를 버텨야 했다. 그녀는 작은 방 구석에 놓인 낡은 탁자를 펴고 남편과 함께했던 따뜻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 끝에서 펼쳐지는 그림들은 모두 순자 씨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아들 민수와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을 그린 페이지 옆에는 지금의 냉정한 민수의 표정을 담은 쓸쓸한 그림이 자리 잡았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라는 자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손끝은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조용한 음악 대신 삐걱대는 난방기의 소음만 울려 퍼졌고 방 안 공기는 차갑지만 스케치북 위의 그림들은 그녀의 속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유일한 위로였다. 순자 씨는 글도 함께 적기 시작했다. 짧은 일기처럼 때로는 감정을 토해내듯 아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작은 희망을 담았다.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만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스케치북 위에 그림과 글은 그녀가 이 가족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은 묘하게 조용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낯선 정적 속에서 민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피곤한 몸에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무심코 거실로 들어섰지만 익숙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식탁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낡은 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글씨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나도 따뜻한 곳으로 떠났으니 이제 맘껏 아끼며 살아라. 민수는 그 문장을 읽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다.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는 방으로 달려갔지만 방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어머니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작은 스케치북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펼쳐진 페이지에는 자신이 보일러를 끄라고 잔소리하던 모습과 어머니가 외투를 두르고 떨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생생히 그려져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냉정하게 어머니를 대했는지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과 서운함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감정을 뒤늦게 깨달은 그는 죄책감과 후회로 인해 가슴이 저릿해져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본 뒤 며칠 동안 민수는 어머니의 부재가 가져온 깊은 공허함 속에 빠져 있었다. 평소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작은 행동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챙겨주던 따뜻한 밥, 거실에서 조용히 옷을 꿰매던 모습. 이제는 온 집안 곳곳에 빈자리로 남았다. 그는 방 안에 놓인 어머니의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차가운 말투와 태도를 담은 그림과 함께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였나. 추워도 가족의 온기가 남은 방이라면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이젠 그 온기마저 사라진 것 같다. 민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턱 막혀오는 기분을 느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어머니가 외로움과 서운함 속에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곧 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다. 센터의 직원은 순자 씨가 지난 며칠 동안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갔다고 전했다. 민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사과할지,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고민하며 그곳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복지센터 안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작은 방 안에서 노인들과 함께 손뜨개질을 하던 어머니는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춥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순자 씨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둘 사이의 침묵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고 민수는 자신이 놓쳤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러분은 사연 속 아들 민수 씨의 행동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사연 속
어머니 순자 씨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종종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들은 가족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끼는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